안녕하십니까. 사주와 오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전번 시간에 이어서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아마 호랑이 될 겁니다. 자축인묘. 그래서 세 번째 간지죠. 지지. 그래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함부로 건들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호랑이를 보면 특징이 있죠. 리더십이 뛰어나다. 좀 안 좋은 점은 건망증이 좀 심해집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그리고 허리가 되게 길고 키가 크신 분들이 많죠. 체질상. 그리고 이분들이 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고요. 그리고 호랑이들이 오히려 배가 고파야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급히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약간 백숙기가 농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동작이 뜹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혹시 외식을 나간다고 전부 옷 차리고 나왔는데 제일 늦게 나온 녀석이 호랑이띠예요. 아니면 음력 1월생이 여기에 해당되는 띠입니다. 태어난 날의 달력을 보면 달력에 적어진 띠가 그려진 동물이 그날의 동물의 띠죠. 근데 이 호랑이가 대개 활동이 밤입니다. 활동이 야행성이죠.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고, 또 하나 대개 호랑이들은 자식을 새끼를 한 마리나 두 마리 데리고 다니지 수컷과 함께 다니는 호랑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시잖아요. 호랑이는 수컷이 없이 거의 암컷이 혼자 키웁니다. 자녀들을.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끼어있는 게 뭐냐면 공방사라고 그러죠. 빌공자. 혼자 방을 지키고 있는 여자.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일에는 안 어울립니다. 큰 가게를 하셔야 되고 큰 사업을 벌려야 잘 되는 타입. 그리고 통이 커요. 설령 여자여도 엄청나게 통이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벌리셔도 하나라는 만족이 안 되고 두 개, 세 개. 단 남편과의 합방수가 별로 없습니다. 오붓하고 오손도손한 게 없다. 일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명예욕이 있어요. 일로 있어서는 사회적인 일은 잘 되나 가정적으로는 좀 썰렁한 편이 많습니다. 이게 호랑이의 특징들이죠. 또한 자녀들도 내 곁에 두는 것보다는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거기에 있어서는 쥐띠하고 약간 맞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쥐띠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되게 쥐띠나 음력 11월생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큰데 어느 정도 크면 빨리 내보내는 게 자녀나 부모를 위해서 좋은 띠들입니다. 호랑이 띠들 자녀를 오래 데리고 있어봤자 자녀가 크질 않습니다. 호랑이 밑에서 클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쥐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띠나 쥐띠날에 태어난 사람 음력 15월생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커요. 예를 들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설령 이혼하더라도 남편 없이는 사는데 자식 없이는 못 삽니다. 또 하나 이 두 분 중에 이 쥐띠 가진 분들은 비상금을 잘 챙겨놓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비상금을 감춰놓고 비상금에 또 비상금을 숨겨놔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 뒤지다가 돈이 나오면 여기 무슨 돈이지? 하고 자기도 놀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쥐띠는 자녀 사랑이 크나 자녀와 조금 거리를 두어야 자녀가 좋다는 거. 왜? 너무 사랑이 지극하면 때로는 그 사랑이 간섭이 되니까요. 그래서 흔히 자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쥐띠인 어머니들 또는 쥐띠 성격이나 11월생들은 자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 관리. 절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옛날에 어른들 말씀도 그러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요.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죽음 날 싸움 나죠. 재산 갖고 싸움 나고 네가 더 사랑을 받았니 내가 더 사랑을 못 받았니 해서 싸움 납니다. 그게 쥐띠 부모의 조금은 자녀에 치우친 사랑이 좀 기울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부모는 언제나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앞에다 두고 똑같이 빵 썰어서 주듯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훨씬 더 어렵죠. 자녀 역할은 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단 부모도 자녀가 고생한 건 알아주면 더 좋죠. 호랑이띠와 쥐띠의 공통점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시려면 멀리서 사랑하십시오. 지켜보면서. 그리고 너무 돈으로 채워주지 말 것. 특히 쥐띠 부모들. 그리고 이 호랑이입니다. 되게 예술적 소질이 강하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뭐냐? 호랑이는 야행성인데 아침을 알리는 놈이 있다겠죠? 그게 닭입니다. 닭은 영적 기운이 많아서 특히 인시에 첫 닭이 울죠. 그러면 호랑이가 밤새 내내 돌아다니다가 눈이 벌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사냥을 더 할 텐데
닭이 울면 호랑이는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랑이 띠하고 닭띠하고 살면 호랑이가 죽는다고 그러죠. 이걸 겉궁합. 근데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꼭 제 말대로 하지 마시고요. 띠는 안 맞더라도 띠로 보는 건 겉궁합, 오행의 합으로 보는 건 속궁합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건 겉궁합보다는 뭐다? 속궁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부부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의 소통입니다. 대화가 없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냥 연애할 때 너무 비주얼만 보지 마시라는 거. 너무 비주얼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러죠.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멋있는 곳으로만 데리고 다닙니다. 아주 분위기 있고. 여자들이 또 죽는 게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곳으로 데려오고 나한테 잘해주겠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데려간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곳에 갈 정도면 전에 얼마나 돌아다녔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속아요. 그러다 보면 큰일 나죠. 비주얼에 속지 마시고 그 남자의 본질입니다. 드러난 현상이 중요하지만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보란 말입니다. 속을. 그러니까 연애하는 기간에 대화도 나눠보고 그 남자가 역경을 겪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남자가 대처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래야죠. 그 교육이 누구한테 받냐? 친정 어머니예요. 친정 아버지고. 따님들은 결혼하기 전 남자를 보는 방법을 가지란 말입니다. 제발. 그래야 섣부른 결혼을 안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고쳐버리 하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가 흔히 40, 50대 되면 내가 어쩌다 저런 화상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가. 사람을 봐야죠. 돈 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러죠. 옛날에는 결혼할 때 그랬어요. 나 하나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저 남자가 나에게 뭘 맞춰줄까를 생각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이 다 깨지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은 두 번째예요. 물질은 두 번째도 아니고 저 아래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항상 사랑하는 마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돌봐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근데 다 다르죠. 요즘은. 무섭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려고 하니까. 그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돈을 사랑할 것. 두 번째,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왜? 애기 낳고 사는 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익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구 절벽이잖아요. 큰일입니다. 지금 인구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로 물질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시대가 되고 심지어는 저 하나님까지도 돈으로 대치하니 무엇이 이어가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중요한 건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닭들이 그런 영험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쥐띠하고 닭띠는 공통점들이 약간 영적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민해요. 성격상. 그리고 속이면 안 되죠. 이게 부부가 첫째, 솔직할 것. 그래서 일심동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몸과 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서 사는 게 부부 생활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함께 겪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힘들 때 서로 보조 맞추어서 나가면서 사는 게 부부 생활인데 요즘 세상은 아니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할 수가 없죠. 가족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큰 힘이 나오는 것도 가족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게 닭입니다. 닭은 또한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그러죠. 일명 점쟁이 들어죠. 어머, 물 건너갈 수 있네? 그래, 물 건너 어디로 가는데? 그래, 제주도랍니다. 제주도. 그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시키거나 예능적으로 가면 아주 좋다. 특히 닭들한테 들어있는 게 약간 역막 기운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은 화려한 걸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닭들의 성격이 쇠금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신경 과민에 걸리죠. 이 닭들이. 그러죠. 그리고 또 있죠. 농담 중에 닭대가리라고. 근데 아닙니다. 닭이 영리합니다. 주인을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을 알리는 영험한 동물. 그러니까 첫 닭이 울기 전에 귀신도 도망갑니다. 첫 닭이 울면. 바로 그래서 이 닭띠들이 영험한 동물이다 그래요. 오늘은 이 닭띠, 호랑이띠 다음으로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요, 딱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쁜 눈과 긴 코죠, 긴 귀죠. 근데 이 토끼들은요, 산중의 왕이 호랑이라면 호랑이가 없을 때 누가 왕 노릇합니까? 그러죠. 토끼갑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거북이도 이겼잖아요. 거북이한테 졌지만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든지
토끼에게 대항할 동물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토끼들은 지혜가 있다. 단 하나, 이 토끼들의 잘못된 성격이 뭐냐면 너무 급해요. 토끼들은 키우다 보면 토끼장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베고 날 때쯤 되면 검은 천으로 덮어줘요. 왜? 안정되라고. 그러다가 새끼를 낳다가 도중에 천을 딱 들었다? 놀랬다? 그러면 새끼 낳다가도 그 새끼를 물어 뜯어 죽인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한의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이 토끼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대개 환자들 중에 저혈압이 많고요. 그리고 하체가 좀 약한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한데 단 하나 좋은 건 지혜롭고 예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청상과부형이 이 토끼입니다. 묘하죠. 수컷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왜? 성질 나면 다 물어 뜯어 죽이니까. 성질이 아주 개팍합니다. 그래서 깡패 중에서도 음력 2월생이 많습니다. 음력 2월. 그리고 집안에서 깡패는 첫째가 아니라 대개 둘째가 깡패가 나와요. 왜? 감정형이 많습니다. 둘째들은. 첫째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좀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되게 둘째부터는 감성적이고 형한테도 대듭니다. 왜 부모한테 그따구로 놈이냐고. 그래서 토끼들이 되게 좀 정의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깡패라고 해서 힘 좋고 몸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질이 불꽃 같아요. 그리고 날램도 빠르고요. 이 토끼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 토끼는 부모 덕이 없으나 이상하게 성공하면 꼭 부모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묘술 합이 또 있습니다. 토끼하고 묘하게 합이 든 동물이 개입니다. 개. 이게 동물들이 마당에서 다 키울 때는요, 묘하게 이 개가 질투가 심합니다. 시샘이 많고. 근데 개는 밥 먹을 때 밥그릇 하나에다가 개가 한 마리 밥 먹을 때는 먹는 둥 마는 둥해요. 근데 개를 두 마리를 밥그릇 하나에다가 두 마리를 먹게 시키면 개들은 부지런히 먹습니다. 숨도 안 쉬고. 세 마리가 먹으면 막 응얼거리면서 먹어요. 서로 먹으려고. 근데 묘하게 다른 동물이 밥을 지 밥그릇에서 밥 먹는 걸 허용 안 해주는데 토끼만큼은 허용해줘요. 한 밥그릇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그래서 묘술 합이라고 합니다. 토끼띠하고 개띠는 묘하게 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끼띠의 음력 9월이다 그러면 머리가 아주 비상한 녀석이죠. 잘 키워야 됩니다. 단 하나, 토끼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 덕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렸을 때 가출하죠. 아주 십중팔구 가출합니다. 또 하나, 토끼띠의 음력 7월이 되면 이 음력 7월이 원숭이 달입니다. 묘시는 원진살이라고 그러죠. 이 토끼하고 안 맞은 원진살이 원숭이 띠입니다. 왜? 토끼 눈이 무슨 색이에요? 예쁘긴 하나 토끼 눈이 빨갛습니다. 근데 원숭이 똥꼬가 무슨 색입니까? 예, 빨강색이죠. 이게 보고 꼴보기 싫어서 죽어요. 그게 토끼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숭이 띠들이 토끼하고는 상극이다. 띠로 그렇습니다. 띠로. 그리고 이 원숭이 띠들은 가지고 있는 식관 중에 쇠 금체질이죠. 이 원숭이 띠는 대개 외모가 좀 있습니다. 외모가 있다. 두 번째, 국가적인 일. 이게 중책을 맡겨주면 잘해요. 이게 소위 말하면 나라에서 주는 봉급으로 살면 잘하죠. 그러니까 군대가 군 장성들 중에 원숭이 띠가 많습니다. 머리가 좋고 재치가 있고 아부를 좀 잘하죠. 그리고 손재주에 능합니다. 왜? 원숭이는 나무 잘 타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주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슈퍼 모델 중에는 원숭이 띠들이 많습니다. 왜? 몸매가 수려할 뿐더러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묘하게 우리나라 어머님들 중에는 이 원숭이띠 며느리를 안 좋아합니다. 구성 없이 생겼다고. 뭐가 구성 없는데요? 원숭이띠 며느리를 두면요, 집안이 다 잘 살아요. 왜? 사막에라도 모래를 팔아서 집 살리는 사람이 원숭이의 재주거든요. 재주가 뛰어난 여성입니다. 단 바깥 생활을 더 잘해야 좋죠. 아, 인물 좋겠다, 재주 뛰어나겠다, 뭐대로 집안에서 섞으니까 요즘 21세기는 여성은요, 아닙니다. 남편 뒷바라지 잘해, 자녀들 잘 키워, 내일 성공해. 그게 진짜 여성이죠. 21세기에 집에서 살림살이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좋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지만 남편이 꼭 남편이 일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해야 자녀들을 이해합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야 대화를 하더라도 통하죠. 자녀들이 좀 크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말 안 통하면 아따 엄마는 집에만 계시니까 우리하고 대화 정말 안 통하네요 라고 대번에 자녀들한테 퉁생이 먹습니다. 뒤처진 어머니가 되지 않으려거든 남보다 한 발 빠르게, 그게 엣지 있는 여성이에요. 진짜 현대 여성으로서 더 배워야 돼요. 옛날과는 더
책임이 무섭습니다. 아버지요? 옛날에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자녀와 형님처럼 삼촌처럼 놀아주고 대화가 소통하는 부모가 되어야 그게 가족이지, 나만 알고 옛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요리 배웁니다. 집에서도 해야죠. 청소도 합니다. 어머니가 시키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미래를 대비해야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방법도 알고 다 해야 돼요. 옛날처럼 남자가 어디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는 건데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면 사는 겁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는 사는데 적응 못하면 물과 기름처럼 은따되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원숭이띠들 몸매가 좋다, 재주가 뛰어나다, 아주 좋은데 단 하나 단점, 할 일이 없이 됐을 때는 놀고 먹자판입니다. 백숙기가 가장 강한 게 원숭이띠예요. 그리고 재주가 엄청 많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저희 아버지가 인간문화재신데 전라도 우도농악 17호 원조세요. 근데 원숭이가 태어난 날과 시해가 들었습니다. 원숭이가 2마리 딱 들어있죠. 그러니까 재주로 풀어먹어야 되는구나,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 이유가 내년에, 다음 달에, 내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알자는 것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일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사주인데, 묘하게 사주를 이야기하면 꼭 점을 이야기합니다. 점은 아니에요. 하도 치는 것도 점이에요. 윷놀이 하는 것도 점이고, 점과 이 사주의 인성 파악은 해야죠. 이게 인문학이라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의 편견 속에는 뭔 그게 인문학이래,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지. 그게 답답한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제일로 답답한 분이 목사님 중에 그분 많아요. 목사님 중에는 이걸 보면 끔찍이 아주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인성 파악과 체질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알맞은 일을 주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뭡니까? 60 아니면 70이요. 건강하면 80입니다. 사는 동안은 일이 첫째죠. 일.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마에서 땀이 나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조금은 알고 사주를 보면 편견이 없어집니다. 편견을 없애고 내 체질을 알고 나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주는 것, 부모의 일 중에 하나입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래야지 뭔 엉뚱한 걸 시킵니다. 요즘 보십시오. 머리만 커졌지 가슴이 큰 아이가 있습니까? 마음 정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나거나 살인사건이 나면 어디 부모를 쳐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그겁니다. 물질 만능만 세우지 마시고 조금은 압시다. 내 자신을. 한 걸음 한 템포 조금 늦게 나가면 어쩝니까? 길거리 가더라도 마주치는 사람과 길이 어긋납니다. 마주쳤을 때 뒤로 물러서줄 줄 아는 양보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남을 위해 배려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사주를 조금 봐셨으면 쓰겠습니다. 토끼하고 안 맞는 띠는 원숭이입니다. 그러죠? 원숭이도 토끼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왜? 토끼에게는 목의 성질이 있어요. 나무 목. 근데 쇠 금하고 나무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 좋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토끼와 원숭이는 안 맞다. 이제 토끼띠 들어갑니다. 자축인묘 진,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용입니다. 근데 원숭이의 재주를 잘 키워주십시오. 진사예 들어가면 이제 띠별로 끝납니다. 띠별로 끝나면 삼합이 들어갑니다. 삼합이 무엇이냐? 홍어 1번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식에도 삼합이 있는 것처럼 띠에도 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합 이야기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띠별로의 나의 성격, 나의 체질은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죠. 어떤 체질에 속하며 이 체질들은 각각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일이 어울리는가, 자,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